신냉전의 기회입니다. 이것 없어서 못 판다. 뭘까요? 이것이.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10년 새 세계 국방비 지출액 증가율입니다. 세계 국방비 지출액 증가율이요. 무려 말입니다. 17.21%가 늘었습니다. 국방비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요.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지금 국방비를 정액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0년에 1조 8,030억 달러였던 것이요. 2021년 기준입니다. 2조 1,133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이 오면 더 커지겠죠.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요.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게 자유민주 진영하고요. 독재 공산 진영하고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자국 방위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자국 방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은 1조 1235억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밖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많은 규모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2조가 넘어섰고요. 2022년에는 이거보다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전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방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너도 나도 국방에 대한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방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인데요. 미국은 8,006억 달러나 지금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중국은 2,933억 달러고요. 인도도 765억 달러고요. 영국도 683억 달러입니다. 러시아도 659억 달러고요. 대한민국도 빠지지 않습니다.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502억 달러입니다. 502억 달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사우디아라비아가 541억 달러에 비하면 9위인데 대한민국이 10위예요.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국방산업 자체가 지금 골드러시를 이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골드러시를 이룬다. 이게 서부 개척 시대의 말입니다. 금을 찾아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국방에서 이 국방 장비 무기에 대한 수주가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하이마스라는 미사일 있잖아요. 하이마스라는 미사일. 이 미사일이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하이마스 미사일은요. 지금 생산이 달린다고 이야기해요. 한 발에 말입니다. 하이마스 미사일은 15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억 원이에요. 2억 원이 되는 그 로켓 미사일 한 발이 지금 뭐 만드는 족족 팔려나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시장이 얼마나 지금 달아올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2022년에 방산업계 매출이 16조 3,195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6조대예요. 16조대. 이게 2013년만 하더라도 10조 4,651억 원이었거든요. 무려 말입니다. 6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6조. 6조면 이게 거의 말입니다. 50%가 넘게 늘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50%가 넘게 늘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무기가 없어서 못 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전쟁이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방산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폴란드에다가 그죠? 예, 155mm 자주포도 예, 팔고요. 여기에 뭐 탱크부터 시작해서 비행기까지 계속 팔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예, 뿐만 아니라 포탄도 예, 지금 155mm 포탄인가요? 그 기밀문서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예, 포탄도 지금 뭐 10만 발을 수출을 한다, 30만 발을 수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은요. 전쟁 불자를 이해 당사국에게 직접 수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예, 무기 수출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평균 그리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평균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무기 수출이 말입니다. 예, 이게 2013년에서 2017년까지 평균은 1.1%였는데요. 2018년에서 2022년의 평균은 2.4%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2.6%, 2.3%로 줄은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영국도 4.7%에 3.2%로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거죠. 물론 미국은요, 33.4%에서 40.2%까지 완전히 폭증했습니다. 무기 수출이. 러시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자국이 사용할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예, 중국도 이게 6.3%에서 5.2%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수치가 맞을지 중국은 워낙 통계가 틀리니까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프랑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7.1%에서 10.8%까지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예, 굉장히 예,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신냉전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진영과 자유민주진영과 독재 공산진영의 어떤 군비 경쟁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동유럽의 국가들 또 대만이라는 나라 아니면 아세안이라는 나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무기 자체를 말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수출이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무기에 대한 수출도 늘려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이 무기 수출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완전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예, 그러나 예, 이 신냉전 체제 자체가 말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무기를 굉장히 많이 팔던 곳에 뭐 미국이 다 팔 수가 없으니까 한국은 틈새 시장을 골라서 지금 들어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도 실리를 추구해 가면서요. 예, 우리 경제가 예, 최악에서 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까지는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